그래서 그 정상적인 범주 평가를 받을 때쯤 이미 제 목표가인 50불 근처나 50불을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희망 회로를 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타의 이번 주 주간 뉴스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흐름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고 CTO가 AI 파워 50에 선정된 이야기와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 대한 요약, CEO, CFO가 26년 초에 진행한 주요 인터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타는 9점 대비 한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다가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체급과 체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단을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계속 소프트웨어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가 있음에도 반등이 나오고 소프트웨어의 하락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상승하고 버텨주고 있는 게 제타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이후로도 든든했는데 이런 시장에서 계속 버텨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상승 턴으로 바뀐다면은 아마 20불 때까지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이슈는 개인적으로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3월 말 아테나가 출시되는데 이 3월 말 이후로 4월 달부터 좀 많은 기대를 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시하고 계속 이제 아테나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겠죠. 뭐 26년 1분기의 실적으로 찍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5월쯤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효율성이나 쓰고 있는 고객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26년 말 하반기 상승 턴으로 바뀌어서 상승할 때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비중이 가장 제타가 높기는 해요. 제 포트에서. 일단 공매도도 지금 11% 거의 12%까지 껴있는데 상승 턴 시작되면은 아마 공매도가 상한을 어느 정도 하겠죠. 갭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26년 가이던스도 갭 기준 1년 흑자기 때문에 좀 살짝 두려울 게 없는 뭔가 이 실적이 빠그라지고 제타 사업 본질, 비즈니스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 흐름 이어가고 가이던스대로 나와주고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잡다 보니까 비트앤레이즈가 계속 나와준다면은 결국에 이거 상한 나올 거예요. 그거에 힘 받아서 이 전고점 뚫어 올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시나리오에 변경된 건 없으니까요. 지정학적 이슈나 뭐 이런 시장의 노이즈들만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상승된 유가도 뭐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두세 달 이어지지 않는 이상 진짜 엄청나게 뭐 세계를 뒤흔들 만한 뭔가 사건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속된다면 위험하지만 이란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 데이터들과 수치들로 봤을 때 이란이 이미 좀 말라 죽어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하루에 미사일 발사 횟수나 드론 발사 횟수 그거랑 이제 통일되지 않는 지휘 체계에서 나오는 그런 혼선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머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어차피 길어지면은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말아먹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좀 잘 빠르게 정리돼서 3월 말 아테나 출시와 좋은 실적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공매도 상황까지 들어오고 시장도 어느 정도 좀 훈풍이 돈다면은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냥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26년 연말 아니라면 뭐 27년, 28년에는 지금과는 또 아예 다른 기업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서 팡팡 상승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PS가 거의 3배로 받고 있거든요. 이 같은 업종에서는 그냥 5배가 기본 값이라고 보면 되고 8배에서 뭐 13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S 3배가 5배, 뭐 7, 8배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범주, 평가를 받을 때쯤 이미 제 목표가인 50불 근처나 50불을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희망 회로를 굴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는 AI 파워 50의 이 제타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50명을 뽑는 거거든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크리스티안 몬버그 분이 여기에 선정됐다는 뉴스고요. 우선 에드위크 AI 파워 50이 뭐냐면은 미국의 저명한 광고 마케팅 전문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리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AI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 및 마케팅 산업 전반에 AI를 혁신적으로 도입하고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더 50인을 선정합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CTO분이. 이분의 직책은 최고 기술 책임자 CTO고 제품 총괄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로는 업계 전반에 걸친 AI 도입과 혁신을 주도했고 미래형 AI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타글로벌의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AI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적 설계를 이끈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해요. 이미 AI로 돈을 벌고 갭흑자 전환까지 이뤄낸
제타이기 때문에 AI로 너네 돈을 버니 못 버니? 이런 의문에서는 이미 해답을 보내준 기업입니다. 제타는. 비즈니스 및 산업적 의미를 보자면은 이번 선정은 제타의 AI 기술력이 마케팅 업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예측 모델링과 자동화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단순히 AI를 쓴다는 마케팅적 수사를 넘어 실제로 마케팅 인프라 자체가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어요. 기업의 핵심 기술 책임자가 이러한 공신력 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건 제타의 기술적 혜자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제타의 CTO가 에드위크 AI 파워 50에 선정됐고 AI를 통한 광고 마케팅 혁신과 인프라 구축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선정된 거예요. 시사점으로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 시장에서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업 가치 제고로 볼 수 있고, 이 소식은 제타의 AI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삼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 TMT에 참여해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가이던스를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26년에는 25년 매출 13억 달러 대비 약 3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비트앤레이즈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제타의 예측 모델이 얼마나 정교한지 어필했어요. 26년에는 또 갭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EPS가 연간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어떻게 보면 재확인한 거죠. 이 가이던스대로 진짜 26년 저렇게만 나아간다? 여기에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가이던스라 비트앤레이즈는 계속 이어가줄 거고 3월 말 1분기 끝나는 시점에서 아테나 AI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가이던스 26년에 더 많은 매출과 성장, 이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확인이 된다면은 훨씬 더 지금은 저평가라고 확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경영진이 어닝콜이라든지 어디서든 말하는 거고 그거를 계속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비트앤레이즈를 계속 해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미스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믿는 거죠. 숫자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AI 플랫폼 아테나인데 이거 다들 아시죠? 오픈 AI 엔진, 데이터는 제타 연료로 돌아가는 AI 모델입니다. 3월 말에 정식 출시하고요.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인 대화형 AI, 이거는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에이전트 아시죠? 이번에 사스포칼립스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는 이 에이전틱 AI 비서가 내 거를 모든 걸 해줘서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 소프트웨어를 모두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로 고점 대비 40%까지 빼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냥 아예 박살이 났죠. 그 모델 아테나를 이번 달 말까지 모든 고객에게 배포할 계획이고 이거에 대한 변동이 아직까지 말 없고 확정한 거 보면 당연히 이 계획대로 정상적인 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테나가 엠러빈의 그 AI 모델 정도는 아니지만 제타의 체질을 다시 한번 바꿔주고 시장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나는 오픈 AI의 기술을 활용하되 제타가 보유한 5억 5,200만 명의 결정론적 데이터를 결합하게 됩니다. CEO는 데이터 없는 AI는 빈 껍데기라며 제타의 데이터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데이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고 다루지만 이 AI는 진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데이터를 연료 삼아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고철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없는 이상. 이 데이터라는 걸 갖고 그 데이터의 목적에 맞는 그 AI 모델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애초에 여기서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은 이 보안의 경쟁력도 챙기는데 공용 AI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단독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제민이라든지 그록, 클로드 그쪽과 계속 전략적 협력이라든지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이 보안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타는 폐쇄형 1차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포춘 500대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한번 중기 목표와 장기 비전을 밝혔는데 28년까지 매출 23억 달러 약 3조 돌파가 목표고 이 목표는 마리골드 인수 시너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8년까지 이렇게 착착착 하겠다. 그 목표를 이미 28년까지 세워놓고 그거를 시장에 공개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잡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매출 100억 달러 돌파와 영업이익률 30% 달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타는 현재 고객사의 마케팅 예산 점유율을 10%까지만 올려도 100억 달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실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30년에 딱 하겠다는 건 아닌데 30년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10빌리언을 찍어 보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성장 동력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헬스케어거든요. 왜 그렇냐 보면 고착화된 마케팅 관행과 데이터의 감옥에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전통적으로 TV 광고나 잡지 등 뿌리는 광고에 막대한 예산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정교한 마케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제타라는 소리죠. 이 정교한 타겟팅은 제타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원래도 민감한데 환자 데이터는 더욱더 민감한 정보라 활용이 어렵다고 해요. 제타는 이 어려운 시장을 자신들의 익명화된 ID 그래프 기술로 뚫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즉 남들이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시장을 기술적 해자로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타가 미래의 헬스케어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보자면은 단순한 배너 광고가 아니라 의료 마케팅 인프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검색하는 단계부터 진단, 처방, 복약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AI로 추적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고 합니다. 제타가 가진 5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희귀질환 환자를 찾고 이를 제약사의 임상시험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 광고보다 객단가가 훨씬 높은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템퍼스도 하는 일이긴 해가지고 살짝 겹치듯 안 겹치듯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의료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잘 아는데, 제타가 진짜 깊게 이거를 하려면은 템퍼스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를 어쩔 수 없이 좀 사와야 될 거예요.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미국에서 제타도 가지고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리는 타겟팅을 하려면은 아마 사와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사오고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의료 데이터는 좀 많이 비싸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지금도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가를 보자면은 이미 매출 기여도 및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헬스케어 관련 수치를. 제타의 주요 10개 산업군 중 헬스케어는 매년 20% 이상의 유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가이던스 상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헬스케어 섹터의 견고한 수요를 언급했습니다. 헬스케어 고객은 보안과 규제 대응이 포함된 프리미엄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커머스 고객보다 고객당 평균 매출인 ARPU가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쪽은 고객 이 보안, 데이터 규제들이 워낙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섹터 자체가. 헬스케어는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한 번 도입하면 교체 비용이 커서 이탈률이 낮습니다. 이는 제타가 2030년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률 30%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요약해보자면은 증명된 실적과 높이 사는 가이던스, 또 28년, 30년까지의 미래 비전 전략을 강조했고,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헬스케어를 단순히 성장하는 시장이라 강조한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장벽이 높고 고마진이 보장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 섹터가 매출의 외형, 양을 키운다면 헬스케어는 제타의 수익성, 질을 결정짓는 미래 핵심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CFO와 CEO의 인터뷰들을 좀 모아서 요약해보겠습니다. CEO와 CFO가 26년 초 진행한 주요 인터뷰들인데, 여기서도 압도적인 실적 지표를 강조했습니다. 제타의 25년 4분기는 단순한 성장주를 넘어 수익성을 갖춘 우량주로 진입했음을 수치로 증명해줬습니다. 18분기 연속 비트앤레이즈를 했고, 이 비트앤레이즈는 가이던스보다 높게 비트하고 그 다음 가이던스도 상향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상향했을 때 비트앤레이즈라고 합니다.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이던스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계속 지켜왔고 증명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의미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이 NRR, 순매출 유지율인데 이게 128%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120%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 128%는 뭐냐면은 이 일회성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제타는. 이게 이제 정치 관련된 광고거든요. 이제 정치 관련된 선거는 아무래도 선거 있을 때만 왔다가 빠지는 이 원래 단기로 이렇게 정해진 고객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했을 때 120%, 이 정치 선거에 관련된 걸 뺐을 때 128% 유지율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SEC 10K 보고서를 좀 찾아보시면 128%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20%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120%보다 이 128%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단지 높아서가 아니라 그 고객 특성상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빼고 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아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120%로 알고 이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이탈은커녕 전년보다 20% 내지 28%더 많은 돈을 제타에 쓰고 있고, 업계 평균은 100%에서 11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제가 알기로 TTD는 95%로 알고 있습니다. 첫 갭 흑자 및 26년 흑자 가이드를 뿌렸는데 25년 4분기 첫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때 이 순이익 흑자 전환도 굉장히 가이던스보다 더 높은 비트를 해서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와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리골드라는 기업을 인수 비용을 다 제하고 순이익 흑자를 낸 거라 좀 되게 놀랬습니다, 저는. 26년 연간 기준으로도 0.02에서 0.04달러의 EPS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작은데요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성장률과 흑자 전환의 1년 첫 해기 때문에 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갭 기준으로 이렇게 낮은 거지 논갭으로 쳤을 때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장주는 그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한 그 성장성에 집중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해서 먼저 가는 투자가 기술주 투자고 성장주 투자입니다. 근데 그만큼 당연히 리스크도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수 매도에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뉴스와 본질, 그 속 내용을 이야기하고 풀이하고 제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맞다로 투자의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뉴스로 보시고 그 투자의 선택은 반드시 신중하게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니까 꼭 명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성장 모델이 되게 독특한데, 5만 달러로 시작한 보험사 고객이 1년 만에 1000만 달러, 몇 년 뒤 2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제가 제타의 저번 주간 뉴스 때 아마 실적 발표 영상인가? 거기서 한번 다뤘던 건데, 1년에서 5년 고객들이 쓰는 돈 단위가 계속 늘어납니다. 5년 이상 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슈퍼스케일러 고객들이고, 더 많은 지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화되기 시작하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좀 중독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제타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아테나. 이 아테나가 로켓랩으로 치면 뉴트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시대의 게임 체인저 모델인데, 제타의 차세대 AI 플랫폼인 아테나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전체를 대신 수행하는 초지능형 에이전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비유를 세스나와 747이 보잉 비행기에 빗대어서 말을 했는데, 현재 고객들은 제타라는 보잉 747 비행기를 가지고 세스나 이 경비행기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아테나는 이 복잡한 플랫폼을 누구나 풀 성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돕는 부조정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업계 전반의 제타의 평가는 굉장히 효율도 좋고 성능이 좋은 기업이지만 처음 적응하고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쓰기 시작하고 이게 익숙해지면서 잘 쓰기 시작하면 이만큼 좋은 게 또 없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초반이 접근이 좀 힘들어요.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깨부시는 게 이 아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행기 조정을 모르는 사람이 747 비행기에 앉더라도 이 아테나와 함께라면은 이착륙, 비행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이 AI 모델을 가지고 이 복잡한 비행기 운전 등을 그냥 자연어로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아테나라고 계속 CEO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좀 알아서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ROI의 비약적 상승을 예고했는데, 현재 고객들에게 6대1, 600%의 ROI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테나가 본격화되면 이를 10대1, 10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현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 ROI는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수익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동호라는 기업이 1달러를 제타에게 쓰면 이 6달러를 벌게 해주는 이 효율을 나타내주는 수치입니다. 이거를 이제 외부 업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포레스트? 뭐 거기에서 검증된 곳에서 검증받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테나는 26년 3월 말까지 기존 600여 개 고객사에게 무료로 풀어서 데이터를 쌓은 뒤 가장 반응이 좋은 기능을 별도 상품으로 만들어 추가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타는 이 AI 모델, 이게 사용량 대비 과금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많을수록 과금이 늘고 매출이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타한테. 그래서 애초에 그 사스포칼립스, 그 AI 에이전틱 모델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력 감축을 가져와서 원래 자리, 개수당 돈을 받던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 거다. 왜냐면은 이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돈을 받는 그런 수익 구조인데, 이 자리가 줄면 결국에 쓰는 사람이 한 명만 남았다 치면 이 두 명분의 매출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 두 명을 줄여서 한 명이 이 두 명이 일을 한다 쳤을 때 결국에 사용량은 더 많거나 같기 때문에 제타에게는 더 좋죠. 이 효율을 만들어주는 게 제타기 때문에 이 둘을 자르면서 제타를 써서 이 세 명의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데이터 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CEO는 데이터가 없는 AI는 뇌가 없는 몸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거 TTD CEO도 그렇고 많은 소프트웨어 CEO들도 말하고, 젠슨 항이라든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명성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냅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작업들을 대체해주던 그런 간단 업무 보던 소프트웨어가 대체되거나 전환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주고 기업의 침투가 이미 돼 있고 해자성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생산성을 올려서 기업이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AI가 될 것이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타는 5.5억 명의 독점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 5억 5,200만 명의 유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인당 5,000개에서 7,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 AI와 같은 빅테크도 갖지 못한 제타만의 실시간 구매 의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공유하지만 제타의 핵심 데이터는 절대 LLM 학습용으로 넘기지 않고 오히려 LLM을 활용해 제타의 효율성을 높이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타는 이 데이터를 절대 팔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타의 독보적인 해자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데이터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제타는 그러지 않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GEO 생성형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구글 검색 대신 챗봇에 물어보는 시대에 브랜드가 AI의 답변에 포함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도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CEO 말로는 그래요. 이제 이 10빌리언, 이 14조 원 매출을 향한 로드맵을 좀 보자면은, 현재 제타는 고객사 마케팅 예산의 고작 1.3%만 차지하고 있고, 이 점유율을 6, 7%만 높여도 매출 1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보다 기존 고객이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다. 자기들은 숫자로 말하고 있으니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타의 CEO는 신규 고객들을 엄청나게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많이 데려올 필요도 없다. 이 점유율만 높여도 이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신규 고객까지 당연히 데리고 오는데 힘쓰니까 이 매출 100억 달러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성공한다라고 자신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출 100억 달러 달성 시 영업이익률 30% 이상, 잉여 현금 흐름, FCF 전환율 75% 이상이라는 고마진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골드 인수처럼 시장 점유율을 한 번에 높일 수 있는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통합을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마리골드 인수처럼 제타의 시너지를 팡팡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 충분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 FCF 잉여 현금 흐름으로 할 수 있어서, 기업이 나오면 인수를 하든 인수할 게 없다면 지금 이제 막 15불, 막 14불, 16불에 있는 제타의 주식, 이 주식들을 자사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 높은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타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사주 매입도 최근 25년 7월인가?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이 완료돼서 2차로 한 번 더 실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또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계속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요약하고 좀 끝내보자면은, 26년 초 인터뷰들을 종합해볼 때 제타글로벌은 사스 시장의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은 승자로 평가받길 원하고 있고 충분히 논리적이고 근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투자를 하고 있겠죠. 우리는 단순히 마케팅 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에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수익 창출 엔진이다. 18분기 연속 증명했듯이 우리의 성장은 이지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CFO와 CEO 공통 의견으로
경영진들 모두 내부 의견으로 계속적으로 자신감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들도 그렇고 내부자들의 말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실적으로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연히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추적하고 잘하고 있는지 시나리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믿고 그거에 따른 맞는 자기만의 투자를 하는 게 옳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다음 주쯤이나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좀 많이 괴로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타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워낙 좀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타는 이미 고점 대비 40%를 먼저 맞아가지고 뭐 제타 주주들 이거 다 맞은 주주들은 이미 이제 해탈 경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 4분기 실적과 1분기 가이던스가 잘 나온 것도 있겠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타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